네, 어느덧 마지막 세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수익 증대를 위한 프라이싱 전략 및 라이선싱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탈레스 코리아 이종영 부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탈레스 코리아의 이종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프트웨어 수익 증대를 위한 프라이싱 전략 및 라이선싱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2000년 이후로 포춘 500대 기업의 무려 52%의 기업이 리스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합병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산을 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에 적응을 못한 기업들이 리스트에서 밀렸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0년도에 보면 지금이 이제 2020년이니까 불과 10년 전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탑 10 기업 중에서 2개 기업 정도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엑슨모빌이나 페트로차이나나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위를 다투고 있었고 은행권 기업들도 많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 현재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1등부터 7등까지가 전체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놀라운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놀라운 혁신들이 이루어졌고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변화를 이끌었던 동인은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절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지출보다는 적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2018년도 한 2년 전을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 지출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것은 바야흐로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탈레스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큰 목적들을 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 것,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또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가장 큰 그 목적으로 보면 역시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보다 나은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논의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모든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혁신입니다. 어떤 AI에 대한 큰 트렌드를 주도한다든가 아니면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산업군이 재편이 되었고 여전히 스마트폰은 이 산업을 요즘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어떤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혁신을 이루었을 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큰 수익이 증대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만 혁신 전략을 택했을 때는 몇 가지 좀 장단점이 있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반면 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리스크도 굉장히 좀 많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혁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장기간의 R&D가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한 기업이 제품 혁신을 매년 이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큰 혁신이 일어나면 몇 년간의 좀 다시 R&D 충전을 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 기간에는 처음에 혁신의 그 효과가 많이 반감되고 또 좀 수익이 좀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프라이싱 전략을 잘 세우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제품 혁신과 더불어 어떤 이제 프라이싱 전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수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싱 전략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순환 매출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꾸준한 매출인 거죠.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매출을 일으킴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프라이싱 전략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도모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고객들을 락인하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디 다른 타사 경쟁사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오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2018년 이후에 65%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높은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긴 한데 단지 12%의 기업만이 가격을 그들 비즈니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좀 아이러니한 통계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프라이싱, 소프트웨어 가격 모델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모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영구적인 프라이싱입니다. 영구적인 라이센스를 주는 것인데요. 뭐 많이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면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주고 고객에게 사고 영구히 이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영구 라이센스 모델은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발전이 된 모델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기능 기반으로 프라이싱을 하는 정책들이 있고 구독,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구독 모델로 리커링 레버뉴, 순환 매출을 계속 발전시키는 모델이 있고 사용량을 기반으로 프라이싱을 하는 모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이나 특히 사용량 기반 모델인 경우에는 뭐 월정액 아니면 뭐 연정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통신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료처럼 매달 아니면 매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에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모델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기업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우리 기업에 우리 상품에 지불해야 되는 가치의 총합이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능 기반의 가격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이제 하나의 큰 10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개의 기능을 다 필요로 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이 중에 5개만, 이 중에 7개만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 어떤 고객들은 특정 기능이 필요할 거고 어떤 고객은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자동차를 사실 때 옵션을 선택하듯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옵션을 굉장히 잘게 쪼개놓고 고객이 원하는 만큼만 이 옵션을 제조합해서 배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 필요한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객한테 맞는 가격으로 상품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출 향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하나의 제품의 여러 가지 버전들을 그냥 출시를 하시려면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패키징을 다시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버전의 패키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관리의 비용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모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라이센싱 솔루션이나 이런 솔루션에 좀 도움을 받게 되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모델은 순환 매출 모델들입니다. 다시 좀 정확히 정의를 해드리면 어떤 구독 모델이나 사용한 만큼만 내는 사용량 기반의 모델을 잘 섞어서 만든 창의적인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통신료 아니면 저희 요즘 많이들 보시죠.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보면 월 정액으로 계속 꾸준히 내시는 이런 모델도 있고요. 사용한 만큼만 내게 하는 모델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제가 한 달에 한 100만큼을 사용했으면 그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시키는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구독 모델이나 사용량 기반 하나의 단순한 모델로 갈 수도 있지만 밑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섞어서 창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식 정액제라고 하면 한 3년 정도 계약을 두고 연 단위의 구독료는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우린 1년에 100만 원씩 3년 계약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1년이 지난 이후에 2년치 계약 갱신 시점에 보면 그 이전과 내년도의 매출을 좀 다시 한번 서로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으면 좀 구독료를 좀 올리고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구독료를 좀 낮추는 이런 식의 조정을 하는 모델도 충분히 잘 쓰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키스틱 요금제 같은 걸 보시면 약간 택시 요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를 사용하든 어느 정도까지는 딱 기본 요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느 사용 한도를 넘어가면 사용한 만큼의 이제 종량제 모델로 사용량 기반 모델로 전환을 하는 이런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어떤 유리한 것들도 있고 실제 이것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도 또 필요한 모델들을 서로 자신들의 시장 환경에 맞춰서 어쨌든 믹스 매치를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매출 모델을 도입을 할 경우에 고객과의 오래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구독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이 어떠한 매출 성장률을 보였는지에 대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오라라고 하는 이제 빌링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매년 이렇게 좀 리포트를 내는데 거기에 통계를 좀 보면 구독 모델을 도입한 기업은 S&P 500 기업 대비 한 6배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이제 구독 모델을 도입했을 때는 연구 라이센스나 연구 모델을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매출 상승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큰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이나 연 단위로 쪼개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쌓여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프라이싱 모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가격 전략을 실제로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라이센싱 솔루션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싱 솔루션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연한 프라이스 모델을 구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센싱 솔루션의 전통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를 라이센싱 솔루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라이센싱 솔루션을 실제로 이제 큰 기업이 도입을 하시면 라이센싱 솔루션과 뒷단에 원래 가지고 있으시던 CRM이나 ERP 같은 백오피스를 연동을 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고객이 주문에서부터 어떤 라이센스를 관리를 해서 다시 고객한테 피드백을 드리는 이 전체 과정을 좀 자동화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이긴 하죠. 고객에 대한 사용량 데이터 수집, 사용량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요즘 이쪽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고객에 대한 많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객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안을 하는 쪽으로 비즈니스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탈레스의 라이센싱 솔루션인 센티넬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아주 큰 어떤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EMS라고 하는 전체적인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콘솔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 키를 제너레이트하는 제너레이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다운로드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업데이트 플랫폼이나 아니면 고객별로 별도로 제작되어 있는 센티넬 웹 포탈과 연동을 시키실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사의 CRM이나 ERP와 같은 백오피스 시스템과도 연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시장조사 업체에서 탈레스에 대한 라이센싱 솔루션의 마켓쉐어를 좀 조사를 했는데 51%로 조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라이센싱 솔루션이 탈레스의 센티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프라이싱 정책을 조정을 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이센싱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델라라고 하는 기업의 사례이고요. 칸델라는 그 지방 흡입기, 네, 지방 흡입이나 아니면 그 문신 제거기 같이 이제 어떤 에스테틱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기를 생산 판매를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 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격 정책을 가지고 갔었어요. 이 기기를 도입을 하시면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그렇게 해서 기기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넘겨주고 기기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이랬을 때 문제가 매출도 들쭉날쭉하게 되고 뭐 매출이 많을 때는 좀 많이 올라오지만 어떤 매출이 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어서 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칸델라가 이런 과금 정책을 자신들의 가격 모델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사용량 기반으로 바꿔버린 사례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에스테틱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대당 얼마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주목을 한 것은 이 하드웨어에 주목을 했다가 이 기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 창출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되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시수를 받게 되는 고객이 뭐 예를 들면 펄스라고 하는 단위로 이 기기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부 시수를 받으면 예를 들면 25,000개의 펄스가 필요하면 펄스당 과금을 하는 식으로 과금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고객당 평균 117%의 수익이 증가하는 이런 좀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고요. 이런 이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탈레스와 협력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익을 떠나서 실제 고객별로 이 어떤 고객이 어떤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용량 데이터를 굉장히 다 알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혁신이나 이후의 프라이싱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적 자산을 갖게 됐다는 것이 또 하나의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 이후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안에 서버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GPU라고 하는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신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GPU라고 하는 가상화 환경에서 그 GPU의 퍼포먼스, 성능을 쫙 고르게 나눠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 정책을 고민을 하다가 탈레스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버추얼 GPU의 그 가격 정책을 살펴보면 두 가지 모델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연간 구독형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영구 라이센스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옵션을 고객한테 같이 줬습니다. 잘 보시면 연간 구독형은 제일 위에 걸 보시면 한 동시 접촉자당 1년에 10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영구 라이센스, 소유권을 영원히 주는 이런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20불에다가 연간 유지보수비 5불을 합쳐서 25불 정도로 연간 라이센스를 같이 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이제 고객들도 단순히 구독형만 바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옵션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도 좋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전통적인 하드웨어 판매 기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위치나 라우터 같이 하드웨어 장비가 있고, 그 장비 안에 이제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서 영구 라이센스로 이렇게 판매를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싱,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 온프레미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연구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이 솔루션은 구독 기반의 라이센스로 정책을 잡았어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라이센스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의 파트너로 저희 탈레스 센티넬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탈레스의 센티넬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라이센스를 같이 관리를 하는 것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고객이 실제 주문을 하고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센싱 포털도 함께 연동을 했고, 이 기업의 CRM이나 ERP와 같은 백오피스 시스템과도 같이 연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라이센싱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모든 라이센싱 업무를 다양한 종류의 라이센스 타입을 하나의 그 솔루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기업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국내에 유명한 그 치과용 CT 뷰어를 개발하는 개발사이고요. 저희하고 최근에 이제 협력을 마무리를 했고, 이 기업은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연구 라이센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모델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유연한 가격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구독형이든 종량제든 아니면 무료 체험 라이센스든 이런 다양한 그 프라이싱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AI를 베이스로 이제 개발하는 개발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최근에 파이썬에 대한 난독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라이센싱 솔루션이 또 저희 센티넬이 지원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파이썬에 대한 난독화도 지원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난독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이썬 난독화도 저희 센티넬을 통해서 같이 좀 해결을 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기반의 안면 인식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유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도 고객사의 상황이 다르고 고객사에서 원하는 운영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 리눅스, 윈도우즈, VM웨어, 클라우드 아니면 폐쇄망 이런 각각의 운영 환경에서 다 라이센스 관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하셔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센티넬을 도입을 하심으로써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나 그러니까 어떠한 OS 환경이든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이든 센티넬로 한 번에 다 라이센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 벤더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들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루션이 도입이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기본적인 발표 자료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창 우측을 보시면 설문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꼭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을 올려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의 결정 및 라이센싱이 중요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그 장점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센티넬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한 30년 이상을 라이센싱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옛날 모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장과 호흡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예외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신뢰 가능한 솔루션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가장 신뢰 가능한 솔루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의료기관들은 특성상 아직은 클라우드 형태로 메인 시스템을 구현하진 않고 있어서 기존의 방식,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이 되어 있을 경우 이 솔루션의 어떤 상대적인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아직 완전한 클라우드로 오픈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폐쇄망 환경이든 아니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든 원래 저희 센티넬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라이센싱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완벽하게 지원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온프레미스 환경을 일단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체계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질문도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옵셔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비용 지불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나 구매 입장에서는 이 통합 구매 대비 필요시마다 옵션 추가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절차는 사전에 예산을 좀 책정을 하시고 구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번에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구동 모델이나 종량제 모델이 좋은 것은 처음에 좀 빠르게 도입을 해보시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랑 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 쉽게 해지를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연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쉽게 조직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확장을 하실 건가 말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을 가지시게 되는 게 아마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세미나 전에 안내해드렸던 소정의 상품은 저희가 방송이 종료가 된 후 이 설문 결과 및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것으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탈레스 코리아가 후원하는 비대면 11월 CIO, CISO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및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CIO 세미나는 12월 2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메일을 통해서 초청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남은 시간 편안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